네, 오랜만에 구문 수업 해보겠습니다. 아니,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촬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 네, 달밤이지만 이게 생얼로 제가 열심히 다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또 열심히 안 찍어가지고 죄송한 마음 없잖아 있고. 자, 어쨌든 수업을 해볼게요. 주어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에 주어를 뒤에서 꾸며줘? 주어라는 친구를 가지고서 이제 수식이라는 친구가 붙음으로 인해서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지는 거에 대한 경우를 오늘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어라던가 동사는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지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에는 명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사밖에 못 들어가죠, 주어 자리엔. 근데 명사 형태가 되게 다양한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시간에 배울 거는 이 명사와 동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친구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친구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형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될 텐데요. 근데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하나일 때, 단어일 때는 우리나라 국어랑 똑같습니다. 하나일 때는 그냥 단어 앞에서 꾸며주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두 개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뒤에서 꾸며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덩어리로 인해서 형용사가 되어지는 거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구로서 시작이 됩니다. 단어가 두 개 이상인 걸 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의 형태로서 뒤에 보게 될 거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아닐까 합니다. 영어에서는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명사와 함께 다녀야 하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전명구, 첫 글자를 따서 전명구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the book 책은 책인데 어디에 있는 책이냐?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데스크 위에 있는 책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데스크라는 단어가 책을 꾸며주는 일의 형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명사 형태에서도 구의 형태는 동사를 활용한 케이스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동사의 활용의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이 있을 거예요.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무엇 할 것이냐면 to drink, 마실 무엇인가. something to drink 라는 개념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 기능으로 만들어낸 동사를 활용한 케이스가 분사라는 친구였죠. 그러니까 명사 뒤에 ing라던가 pp형을 써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the car made in UK 뭐 이런 식이겠죠.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차는 예를 들면 미니 같은 경우가 네, 원래는 그쵸 영국에서 만들어졌었죠. BMW 넘어가기 전에는 그 다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형용사 구라는 친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형용사 구는 좀 여기서 지금 형용사 구 얘기하는데 이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얘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랑 비동사라는 친구가 생략이 되면서 뒤에 갑자기 형용사 형태로 시작이 되어지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the ticket available for kids. 어덜트가 좀 좋았겠지만 티켓은 티켓인데 누구한테 아이들에게 이용 가능한 그 티켓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용사 친구. 사실은 여기 중간에 뭐가 있었다? which is 같은 친구가 있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생략이 되면서 물론 be available for 뭐 이런 걸 많이 쓰니까 available이라는 형용사만 낳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의 형태로서 우리가 형용사의 형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장의 형태로서 우리가 형용사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문장의 형태로서의 형용사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말 그대로 얘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의 구조가 대명사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올 것이고 얘는 접속사 더하기 부사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얼마나 잘 우리가 잘 이게 어, 처리를 해낼 수 있는지가 아마 주어를 찾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공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교과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면서. 자, 어떤 식의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우선은 질문에 보다시피 문장을 크게 두 개의 절로 나누라고 했을 때 저는 when이라는 기준으로 문장을 나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국어와는 다르게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 접속사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이 있을 텐데 앞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 of라는 전치사부터 policy라는 친구까지를 가로로 묶어서 아마 이 opponent, 다시 말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형태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줄 것 같아요. 프로포넌트라는 단어는 이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오포넌트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오포넌트는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 옵 대신에 프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얘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것이 플레이어 롤이라는 게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라서 센트럴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경제 성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언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 evidence라는 명사를 기준으로 to support this라는 친구, 투부정사라는 친구가 앞에 있는 evidence를 꾸며주게 되고요. 걔가 이제 when이라는 접속사 안에서 주어 자리, 동사가 is thin.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는 좀 희박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정치라는 뭐 경제겠죠. 경제적 성공이라는 걸 지지하는 증거가 좀 희박했을 때에는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적 성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의 첫 문장의 주어는 요거랑 요거가 될 것 같죠. 그래서 evidence이기 때문에 is, 얘도 proponent였기 때문에 argues, 이런 게 동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 정책을 만드는 옹호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제 성장에 대한 뭔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뭔가 나타내 줄 수 있는 증거가 좀 부족했을 때 특히나 이 정책이라는 것이 성공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42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치브라는 동사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로로 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ing 형태의 분사라는 형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될 거고요. 얘는 주어가 그러다 보면은 younger people이 될 것 같아요. 외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더 어린 사람들은요, 전형적으로 능숙함이라는 것을 더 쉽게 성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보다도 나이 든 학습자들보다도.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원래 학습 능력이 좀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성공적인 어른 학습자도 있는데 어떤 학습자냐면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무엇을 해서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서요.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학습은 어린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좀 빠르게 배우게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성공한 케이스에 어른들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배우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배웠을 때 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학교에 다니고 뭔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가 사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인이 돼서 그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뇌의 유연성이라던가 우리 이미 모국어라는 게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법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문법적 구조를 배우고 나서 그 틀 안에다가 넣고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장을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을 잡게 되면은 언어에 대한 습득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법을 배우는 거지 결코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43번 PP형의 분사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건 분사 구문으로 시작이 되고요. 여기 문장에 셀이라는 친구가 주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P형의 분사로 얘가 또 쓰여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브레이크다운이 동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셀을 꾸며주는 PP형의 분사로 시작되는 앞에는 무엇으로 ing 형태의 분사로 시작이 되어졌다면 42번은 43번은 PP형의 분사로 시작이 되어지는 구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분사가 아니라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란 친구 설명을 앞에 대략적으로 드렸지만 원래는 부사절의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였던 구문에서 접속사 생략 뒷문장의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로 바꾸는 것이 원래 분사 구문의 특징이죠. 얘는 ing가 없는데요. 빙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또 뜻이 없어 생략이 되면서 pp형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혈중 칼슘 농도에 의해서 유발이 되어지는 뭐라고 파골세포라고 불리우는 세포는 뼈라는 것을 부수어서 무엇을 방출하게 되느냐? 칼슘이라는 것을 혈액 속으로 방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잠재적으로 무엇을 야기를 하게 되느냐? 뼈의 질량의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낮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세포가 이 파골세포라는 것인데 이 파골세포라는 것이 뼈라는 거를 쪼개어서 그 뼈에 있는 칼슘이라는 거를 혈액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뼈에 있었던 질량이라는 것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안에 칼슘이라는 성분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PP형의 분사로 시작이 되어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로로 묶어서 얘를 꾸며줄 것 같고요. PP형의 분사 이렇게 그리고 엔드 뒤에 이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조직은 조직인데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형용사로 아마 공동체를 꾸며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치사라는 친구 뒤에는 명사가 오게끔 되어 있으니 knowledgeable이라는 형용사로 혼자 쓰일 수는 없는 경우죠. 그리고 and라는 친구를 기준으로는 양쪽의 내용의 결이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지식이 있는 게 긍정적이라면 이쪽도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높죠. committed는 전념하는, unconcern은 관심이 없는 이라는 뜻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어때요? 또 좀 전념을 하고 있는 헌신적인 사용자의 공동체들로 만들어진 그 조직이라는 것은 종종 발견하는 사실이 무엇이냐?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멤버십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다. 이 멤버십 기반이라는 거는 걔네들은 빠른 피드백을 어디에 제공할 수 있게 되냐면 이 새로운 서비스라는 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에 제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조직이라는 것에 사용자 공동체의 의견이 수렴되어질 정도로 이 공동체는 지식도 많고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겠죠. 답이 커미티드가 맞게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 anything이라는 친구부터 가로로 묶어가지고 조동사 앞에까지. 그러면 이 친구는 대시니까 우리 동격의 대절인가요? 아니요. 뒤에까지 보셨더니 어때요? 동사로 시작이 되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관계 대명사다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처럼 주어가 없다거나 목적어가 없다거나 소유격이 없을 텐데 그건 차차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뜻이죠. 식사하는 동안의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어느 것이나 라고 해서 anything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그 어느 것이나 interfere with 얘는 하나의 단어로 보셔야 되죠. 막다 방해하다죠. 무엇을 막고 방해하게 되냐면 음식에 대한 섭취를 막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영상 촬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래요. 이
5강 하나 끝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런, 큰일 났죠? 이래서 다 올려줄까 싶기도 하고. 지금 5강 하나 찍는데도 왔다 갔다. 저번 거는 이제 하나는 앞에 부분은 이제 밤에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밤에 찍은 거 이제 사진은 올릴 수 없을 것 같고 중간 부분에 제가 지금처럼 등장을 하겠지만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가 어제 이것도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세수하고 씻고 다 씻고 찍었더니 별로 뭐 화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태가 안 되겠어. 못 쓰겠어. 이건 이제 배려 차원. 못 볼 거 보면 안 되니까. 어쨌든 수업을 36번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주어 뒤에 주어를 꾸며주는 친구를 찾아서 주어 동사를 잘 찾아보자. 그리고 이 구문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필제의 의도를 잘 파악해보자 라는 것이 이 글의 포인트였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우리한테 있는 거는 왼절로 시작을 하고 있죠. 왼절. 그러니까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이 된다는 거는 그 문장의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거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마 여기서 한번 끊어갈 것 같아요. 그죠? 끊어갔을 때 우리가 광고를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당연히 여깁니다 라고 해서 take A for granted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take A라는 명사가 들어가게 되고 for granted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A를 당연히 여기다. 라는 수거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신데 얘가 도대체 뭔가요? 라고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이 친구는 가목적어, 진목적어예요. 얘는 가짜 목적어고 진짜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갈 친구는 대절이하로 뒤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사실은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이 필수예요. 뭐라는 거야? 필수예요. 필수 구문입니다. 얘는 우리가 얘를 대절이라는 친구를 이 목적어 자리에 중간에 놓게 되면은 take A for granted라는 이 구문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적어가 길어지게 되면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필자가 쓰려고 했던 의도에 좀 어떻게까지 봐야 되는지의 확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확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필자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배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가짜 목적을 세워줘서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내용을 뒤에다가 빼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명사절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목적어절 명사 자리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 명사일 땐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구나 절로 이루어졌을 때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이렇게 써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뒤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항상 A를 당연시 여겨야 돼요. 다시 말해 뒤에 있는 대절이야를 당연시 여겨야 되는데 어떤 거를 당연시 여기냐면 이게 바로 명사 친구 뒤에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any comparison이라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문장의 대절 안에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는 not이 되는 거죠. 그럼 위치라는 이 친구가 관계대명사로 이 comparison이라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중간에 끼어든 형용사 구가 될 거예요. 관계대명사라는 친구가. 그래서 걔네들,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이 누군지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때 걔네들 앞에 나왔던 광고들이겠죠? 광고들이 하게 되는 비교입니다. 비교. 근데 누구랑 비교를 하게 되냐면 다른 라이벌 회사와 하게 되는 비교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공평하거나 스퀘어리라는 건 딱 정사각형이잖아요. 딱 틀이 잡혀있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정확한, 똑바른 이런 뜻도 있어요. 똑바르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읽을 때 우리가 당연시 항상 여기는 거는 광고 회사가 만드는 이 상대 라이벌 회사와의 비교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 똑바르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47번 같은 경우는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그렇게 찾았냐면 우선은 컨트리란 단어 뒤에 웨어리란 친구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라는 친구를 찾아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해제 디클라인은 앞에 있는 where절에 따른 동사고요. 문장의 동사는 더 뒤에 있을 거거든요. 얘가 문장의 동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는 컨츄리고 그거에 따른 동사는 아가 되는 셈인 거고 이 친구는 where, 다시 말해 관계 부사라는 친구로 앞에 있는 나라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지난 100년 동안 급진적으로 감소를 한 나라에서 여기서 또 하나 감소한 나라에서 그 나라는 또한 이 도지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고 갑자기 suffering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가로를 또 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이 이어질 텐데 이 suffering은 앞에 있는 도지를 수식해주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형용사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ing 형태의 분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도지는 무엇이냐면 도지 같은 친구는요.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혼자 that과 도지가 쓰여지는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that이 나오고 갑자기 도지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물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여지게 되지만 지금처럼 수식을 받을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명사가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의 개념으로 쓰였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궁금해하는 거죠. 대명사면은 대명사를 대신받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it도 있고 they도 있는데 왜 도지를 쓰느냐? 지금과 같은 케이스예요. 누군가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that과 도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에선 it이라는 친구, they라는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대명사 안에 이미 형용사의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대명사를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고 그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를 따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 장치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나라들을 대신받는 대명사 단수가 아니라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도지로 같이 썼던 거고요. suffering이라는 분사 형태로 이 나라들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엄청난 증가라는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엇의 증가냐면 신체적 질병, 정신적 장애와 같은 비율로 엄청난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수면 부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너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랬을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생각보다 뭔가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해낼 수 있는 능력도 떨어져요. 내가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고 제가 이제 경배가 그렇고 이제 막 뭔가 요청을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찍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케이스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막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찍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늦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수업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받을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입장 내지는 뭔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좋으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 잠을 자는 거는 되게 필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실 자는 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성민아? 그래요. 어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인데 PP형의 분사로 시작이 되죠. 1900년대 출판이 되어진 꿈에 대한 해석 속에서 시그먼드 프로이드죠. 시그먼드 프로이드는 suggest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that절이라는 친구를 동반했을 때는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제안하다가 아니고 주장을 하게 됐는데 무엇을 주장했었냐면 꿈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 근데 언제 발생이 되느냐? 바로 느낌이라던가 생각이죠. 그런데 갑자기 accepta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로로 묶으셔야 되고 이것이 끝나는 곳 이곳이겠죠. 결국 여기는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when이라는 접속사 안에 문장의 주어는 feelings and ideas가 될 거고요. 이 threaten의 뒤에 선택 문제가 동사가 될 건데 지금 feeling이 됐던 아이디어가 됐던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threaten이라고 우리가 복수 형태의 동사를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개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느낌이라던가 생각이 바로 잠에 대한 방해라는 것을 위협을 했을 때 꿈이 발생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꿈에 대한 해석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아까 꿈과 잠과 같이 마찬가지로 꿈을 꾸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꿈이 발생이 되는 순간에는 내가 뭔가 긴장한 상태, 어떻게 보면은 생각적으로도 좀 뭔가 복잡한 상태, 이럴 때에 개인들은 말하자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고 그거 하나의 일종의 꿈이다라고 이제 시그문드 프로이드는 그렇게 해석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자, 49번. 49번 같은 경우는 능력이죠. 얘 같은 경우는 누구의 수식을 받게 되냐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게 되는 명사가 될 거고요. 주어가 될 거고 이 주어에 따른 동사는 보다시피 뒤에 will bring이라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from to,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이르기까지. 근데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조건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실패에서 저 실패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은 bring은 4형식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2개, 당신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대들도 실패를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텐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물론. 조금씩은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대학교 시험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되게 많은 또 나눠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이 됐던 결과는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또 다른 실패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또 다른 거를 생각해내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 중요한 거는 열정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제 아직도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열정은 아직 있는 것 같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성공을 아직 안 했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또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죠. 자, 50번 같은 경우 얘는 사실이죠.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정보라는 것이 전달이 되어지는데 높은 기술적인 방식으로 전달이 되어진 사실.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의 대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이런 명사 내지는 팩트도 있겠지만 truth도 있고요. belief도 있고요.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명사들 뒤에는 얘네들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절이한 친구로 연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줍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높은 기술적 방법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은 다소 권한을 더해주게 되는데 전달이 되어지는 것에 권한이 더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가 높은 기술로 전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남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게 아니라 뭐 인터넷에 쓰여져 있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지면 이렇게 전달되어진 정보가 되게 권한이 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된 거죠. 특히나 어땠을 때 그러냐면 사실상 인터넷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떤 거야? 걸러지지 않고 편집되지 않으며 위협받지 않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일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그거의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 정보가 전달한 사실은 어떤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권한이 부여가 된다고 했으니 당연히 믿을 만한 정보일 것이고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걸러지지 않고 편집되지 않고 위협받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정보일 거예요. 내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편집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믿을 만한 신뢰가 간다는 정보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정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 속에서 가지고 오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이라는 것 자체가 글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가요. 글을 가지고서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정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뉴스라는 게 편집되어서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다 하더라도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거기서 내용을 찾아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와, 5강이 이렇게 또 힘들게 끝이 났죠. 그죠? 5강, 6강 또 이어서 바로 수업을 해볼게요. 쉽지가 않죠. 그죠? 아이고. 어디 갔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의 개념일 건데요. 얘 같은 경우도 주어 뒤에 수식어가 길게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를 찾아가지고 좀 찾아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똑같아요. 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더 길어지게 됐는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앞에 했던 것보다는 문장이 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아이들한테 어때요? 그들의 첫 경험, 그러니까 프린트, 인쇄물이죠. 인쇄물에 대한 첫 경험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집에서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으로 인쇄가 되어지는 거, 예를 들면 뭐 책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첫 경험은 집에서 발생이 되어진다. 근데 이게 인쇄물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이 더 주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가족으로부터의 아이들입니다. 그 가족은 make라는 동사는 4형식 동사이기도 하고 3형식 동사이기도 하고 5형식 동사이기도 해요. 뒤에 같은 경우 지금 봤을 때 명사가 두 덩어리가 쓰여져 있죠. 그죠? 명사가 두 덩어리예요. 그 명사가 두 덩어리일 땐 4형식과 5형식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4형식이면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목적어 두 개라는 건 둘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고요. 얘가 5형식일 때는 얘가 목적어 목적보호로 쓰여졌고 그럴 경우엔 둘에는 관련성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 해석을 해봤더니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발달이라는 것이 focal point, 되게 집중해야 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연결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봐야 된다? 얘는 5형식으로 보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5형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죠? 되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집에서 하는 활동에 되게 중심적인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느냐? 공유되어지는 읽기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됐대요. 결국에는 이 글은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아이들이 가족으로부터 오게 됐는데 그 가족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수식의 부분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할까요? 가족인데 어떤 가족?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발달이 공유되어진 읽기를 통해서 집에서 활동을 가지고 하는 집중되어진 중점적인 포인트로 만들어지는 가정이라면, 그러니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발달이 집에서 하는 활동에서 가장 중심으로 여기는 가족인 거죠. 그죠? 그걸 뭘로 하게 되느냐? 같이 읽는 거, 읽어주는 거. 그걸 통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가족의 아이들은 어쨌든 우선에 놓이게 된다. 우위에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 동사를 찾아 밑줄을 그으세요 라고 하는 건 여기네요. 이거는 그렇고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주어의 동그라미를 표시하세요. 주어.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주어의 동그라미. 주어라면 얘? 같은 색깔이 안 되겠다. 그죠? 얘? 주어, 동사의 수, 얘 관계대명사니까 이 정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52번 beneficial effect of regular exercise. 자,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이지 않을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익이 되는 효과. 규칙적인 운동이라던가 신체적 활동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어지는 효과는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from to로 이어지게 되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fighting depression, 우울증과 싸우는 것에서부터 reducing, 그래서 ing 형태의 동명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걸 줄여주는 것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위험이냐? 많은 만성적인 질병이라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심장 질병이라던가 암과 같은. 자, 그럼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혜택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걔는 우울증도 줄여주게 되고 만성적인 질병도 줄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문장의 동사를 찾으세요. 동사는 range가 되겠네요. 범위에 이른다.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른다. 그래서 from to로 쓰여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괜찮죠? 자, 토픽입니다. 누가 봐도 토픽 뒤에 동격이 되실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아니었네요. 찍는 게 틀렸어요. 역시 끝까지 보셔야 돼. 이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 판단은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네. find는 A, B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지금 없죠. 그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게 토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놀랍다라고 판단하는 그 토픽, 그리고 상황인데 어떤 상황? 여겨지는 상황이에도 주어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꾸며주는 거죠. 적합하다, 농담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이러한 상황은 지금 주어가 두 개입니다. 그죠? 이것은 can vary, 다양하다, 엄청나게 다양하다.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라고 해서 from to의 구문으로 쓰여졌죠. 한 사회에서 다음 사회로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내용과 지금 동사의 밑줄, 동사라는 거는 지금 보다시피 이 친구고요. very, 조동사 뒤에 있으니까 다양하다란 동사죠. 사람들이 재밌어, 놀라울 만한 주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적절하다, 농담을 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라는 거, 이런 거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무엇을, with라는 친구가 있으니 명사를 썼겠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당연히 뭐 하는 거? 유지하는 거. 그죠? perseverance라는 건 유지. 열심히 노력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힘이라는 것은 힘과 함께, 유지의 힘과 함께 누군가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냐면 이 명사 capacity를 뒤에 투부정사가 꾸며주게 되죠. 걔네들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삶 속에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 이르기까지, 어디부터? 그죠? 그의 humble beginning, 되게 겸손한, 아주 조그만한 시작에서부터. humble은 되게 겸손한이라는 뜻도 있고 조그만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작은 시작에서부터 삶의 성취, 그러니까 뭐 어치우디에 지금 목적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절을 쓰게 됐던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삶에서 작은 것을 시작부터 삶에서 걔네들이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쌓을 수 있는 누군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그들만의 운명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와 함께? 열심히 하는 거 괜찮아. 걔네 그걸 계속해 가려고 하는 거 괜찮아. 이거는 뭐 힘을 연결해도 좋겠지만 이렇게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힘과 내가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함께 누군가가 자기가 이제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운명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후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거가 좀 더 초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괜찮을까요? 자,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고,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보여주죠. 어떤 나라? 바로 외국어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는 a number of people이 될 것이고요. 우선은 ing 형태 분사를 꾸며준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고, a number of는 아까도 말했지만 many의 뜻이었잖아요. the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넘버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라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고, 이건 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를 쓸지 더를 쓸지에 따라 우리가 뒤에 이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many의 뜻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 그래서 뒤에 동사도 무엇을 선택하는 게 옳다? 뒤에 동사도 복수 형태 동사를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해야만 하는 그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엇을 만날 수밖에 없느냐? 사회적 그리고 실질적인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언어적인 장애, 장벽이라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외국어를 말해야만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민을 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는 언어적 장애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실질적으로도 만나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나라마다 이 언어적인 문화라는가 이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방향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사회적인 실질적인 장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들 그걸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처음엔 다 웃어주겠죠. 네, 아니 그들은 친절합니다. 여기는 친절하다. 자, 56번. 자, 손실이라던가 혹은 데미지, 손상이죠.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되어지느냐? PP형의 분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기가 되어지는 오버랜드 플로딩. 그러니까 땅을 넘어선 범람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진 손상이라던가 뭐 뭔가 안 좋은 것들, 손실.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도 왜 생겼냐면 이 오버랜드 플로딩이라는 건 이 프레쉬워터라는 거는 말하자면 신선한 물, 담수죠. 민물. 예를 들면은 강이라던가 댐이 넘어서는 거예요. 오버플로드. 드라이랜드를 넘어서는 거야. 이 건조한 땅 위를 넘어서 덮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이게 여기까지. 이게 서치해즈. 이와 같은 물이 여기 같은 경우 when이라는 접속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when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담수라는 거는 강이라던가 댐에 의한 건데 강에 의한 거 혹은 댐에 의한 이게 더 좋겠구나. 강에 의한 거 혹은 댐에 의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지만 when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문장의 주어가 담수에 대한 설명 그죠? 그리고 물에 대한 댐에 대한 설명 이것이 넘치는 겁니다. 어디로 넘치게 되냐면 이 드라이는 땅으로 넘치게 됐을 때 발생이 되는 게 오버랜드 플로딩이에요. 오버랜드 플로딩이 뭐를까 설명해 준 거고 이것 때문에 야기가 되어지는 손상과 손실은 주어가 지금 A or B로 연결이 됐죠.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5월 같이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동사에 가까운 쪽, 다시 말해 damage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단수 동사를 쓰게 된 거거든요. 이 손상이라는 건 특히나 covered, 어때요? 보상이 되어질 수 있는데 insurance company, 보험회사에 있어서 보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보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주된 차이점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사람들인데 낮은 수준의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가 아까 봤던 그런 거예요. between이 있으면 보통 and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 이 사람. 똑같은 현재 써여졌죠. with. 이 친구도 뒤에 있는 내용들이 얘를 꾸며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로 받은 거예요. 사람들을 대신 받는 대명사죠.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높은 수준의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된 차이점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얘가 문장의 주어 이게 동사가 되죠. 그것은 바로 기억, 메모리, 기억에 대한 종류다. 어떤 종류? 걔네가 생각해내기를 선택한 기억의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종류가 다른가 보죠. 그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차이점은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한 생각이 좋겠죠. 생각해내는 것들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어딜까지가요? 관계대명사 후란 친구 extract 축출하다. 여기서부터 얘네들을 축출해요. 여기까지겠네요. 쉼표가 끝났나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냐면 organize가 또 동사거든요.
주요한 생각들을 축출해내는데 새로운 물질로부터 새로운 자원으로부터 중요한 생각들을 축출해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얼거나이즈, 그것들을 조직화합니다.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왔던 당연히 주요한 생각들이겠죠? 이 생각들, 대명사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것들을 조직화해요. 어떤 걸로? 멘탈 모형으로, 정신적 모형으로 조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 또 있죠? 동사 2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결을 시킵니다. 무엇을 연결시키느냐? 그 모형을, 앞에 지금 정신적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형을 이제는 또 무엇과 연결시켜? Connect A to B, A를 B와 연결시키다. 이전의 지식과 연결을 시켜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됐네요. 어쩐지 쇼라는 동사가 또 있네. 여기까지 가로를 묶어야 되네요. 여기까지. 왜 쉼표를 찍었나 했네.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extract가 1번 동사. 저런. 얘가 2번 동사. 찾아가면 되죠. 얘가 3번 동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로부터 주요 생각들을 축출해서 그거를 정신적 모형으로 만들고 그 정신적 모형을 이전의 지식과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인 순서를 밟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점을 보여주게 되는데 학습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숙달도에 이점을 보여주게 된다. 라는 거죠. 마스터리라는 건 뭔가 숙달시키는 거. 학습의 복잡한 숙달에 이점을 보여주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그쵸?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점이 있다. 이거겠죠? 말하자면 정확한 영향력인데 문화에 대한 정확한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왜 그러냐? 두 개인, 똑같은 나라, 똑같은 지역, 똑같은 종교, 사회, 경제, 계층 등등등. 그래서 5월이 한 번 쓰여진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나왔던 어떠한 두 개인도, 노잖아요. 두 개인도 그죠?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얘는 비코제로 뜻으로 쓰였겠네요. 무엇을 보여줄 수가 없느냐? 뭐를 보여줄 수가 없겠어? 똑같은 집합체, 문화 행동과 태도의 집합체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단어 놓치지 말아야겠다. 빈칸할 때 늘 중요시 여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 집합체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죠? 그죠? 문화에 대한 정확한 영향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우리가 같은 문화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서로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개인이 어디에 있었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똑같은 집합체의 문화를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스,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되게 특별하고 유니크하고 다이버스, 다양한 거잖아요. 어디만큼이나 이 야생이죠. 동아프리카의 세렝게티라는 여기만큼이나, 그리고 이집트라던가 여기까지 끝났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엔드가 이렇게 있는 거네. 결국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장소인데 그거에 대한 대상을 써준 거예요. 대상, 비교 대상. 에즈 구문이 그런 거거든요. 뒤에 있는 에즈가 비교의 대상이에요. 뭐뭐만큼 뭐뭐하다.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 야생의 동아프리카의 세렝게티라던가 아니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던가 아니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인드 베리프 리프 같은 이 모든 특별한 장소들은 이라고 해서 이 플레이스즈가 주어, 얘네들이 메이크업, 구성한다. 우리 세계의 헤리티지, 문화유산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고유하면서 다양한 장소들이 세계의 유산으로 지정되어져 있다. 그죠? 가보시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있긴 하죠. 자, 마지막 지문. 네, 와, 이번 강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프레시즌, 정확성이죠. 성에 대한 정확성. 끝나지 않았어요. 컨시스턴시, 일관성이죠. 어떤 일관성이냐? 이 상징이라는 게 사용이 되어진 일관성. 그리고 the grid. 그리드라는 게 격자 혹은 프로젝션 투영법 체계. 그리고 이것들
그리고 the apparent certainty, 누가 봐도 분명한 확실성이죠. 어떤 확실성이냐면 이 확실성으로 장소의 이름이라는 게 쓰여지게 되는, 그리고 레전드, 뭐 전설적이면서 규적이 말하자면 지도적 법례에 따른 정보, 이 모든 것이 give the map, 지도한테, 사형식 동사니까 지도한테 뭐를 주냐면 아우라를 주게 되는데, 과학적 정확성과 객관성의 아우라를 주게 된다. 뭐 이 그런 분위기를 주게 된다, 이런 느낌이죠. 동사는 기본 하나밖에 없네요. 주어가 이렇게 많았네. 선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상징을 사용하는 일관성, 그다음에 격자 형태의 투영법 체계, 그리고 장소의 이름이 쓰여지는 정확한 확실성, 그리고 그것에 이제 레전드 전설이라던가 어떠한 지도적인 이 기호를 사용하는 부분의 모든 정보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지도한테 과학적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찍어볼게요.